계약 기간을 좀 따져보자 그러면 여기 저 계약 2015년도 그 계약서 쓰고 나서는 더 이상 계약서는 안 썼죠. 예, 그러면 이제 1년 단위로 연장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2020 올해 12월 27일이 만기가 되겠네요. 예, 그래요. 비워달라라고 그 통고서는 보내셨어요? 안 보내셨어요? 안 하셨고, 예. 근데 지금 이제, 우리가 상가 임대차 보법 있잖아요. 거기에 따르면은 그 세입자가 그 10년 이제 갱신 요구권, 그거 가지는데 지금 이분은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제 10년 갱신 요구권은 없는 분이고, 그 권리금 회수 청구권은 있거든요.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 있으니까 이제, 권리금 회수 청구권은 부담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, 법적으로 이제 그 권리금 회수 청구권의 예외 사유라고 그래서, 법적으로 이제 뭐 재건축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예외 사유가 되는데요. 일단, 그럼 어떻게 하셨으면 하는 거예요, 지금 전략을?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은 거잖아요. 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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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일단은,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은 지금, 이 사람을 좀 스무드하게 내보내고 싶은 거잖아요. 그러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지금 권리 관계를 묵시적 갱신이 되면 안 되고, 그죠? 묵시적 갱신이 되면 1년 가버리니까요. 근데 묵시적 갱신이 안 되려 그러면은 만기가 12월 27일이기 때문에 11월 27일까지는 뭔가 이거 계약 연장이 못 된다, 안 된다라는 부분을 좀 보내야 돼요, 그쪽에다가. 그 지금 임대인도 개인이고 임차인도 개인 아닙니까? 그분하고 바로 연락되죠. 임차인하고 바로 연락되죠, 그죠?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굳이 뭐 계약 연장은 못 하겠다, 이게 뭐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걸 통고서 보내는 것보다는 약간 부드럽게 문자로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 정도로. 그러니까 이제 그래 놓으면 그게 묵시적 연장은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11월 27일 이전에 해야 되죠.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하자 그러면 상대방이 또 일부러 이제 조금 영악한 분들은 문자도 일부러 안 읽고 뭐 답장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. 그러면 이제 곤란하니까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그 한 25일쯤이나 24일 정도의 문자를 보내고요. 상대방이 답을 하면은 문자를 읽었다는 뜻 아닙니까? 그러면 상관없는데 우리 문자가 도달을 상대방이 읽어야 돼요, 그래. 근데 상대방이 답장을 하면 상관없는데 상대방이 또 답장을 안 하게 되면은 확인 전화 같은 것도 좀 하시고요. 27일 전에 하시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묵시적 갱신이 안 되도록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거는 그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우리가 만약에 11월 27일까지 그걸 마쳤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권리금 회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딱 한 달 남게 돼요. 그러니까 세입자를 그때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죠. 예. 데리고 와야지, 데리고 와야지 이제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라는 그 구조가 성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라고 아세요? 그거를. 예. 권리금 회수 청구권을 모르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거지.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라는 게 상가임대차보법에 15년부터 들어갔지 않습니까? 그게 뭐냐면은 이제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를 데리고 와서
집주인한테 소개하고 이 사람 받아달라. 내가 권리금 받고 나가야겠다.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. 그렇죠. 이제 그거를 원래는 법에는 만기로부터 소급해서 6개월. 그러니까 이제 요 사건은 지금 12월 27일이 만기이기 때문에 11월, 10월, 9월, 8월, 7월, 6월 27일부터 그 12월 27일까지 그 사이에 다른 사람 소개해서 그 권리금 받아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. 예? 세입자가 있단 말입니다. 예? 근데 이제 6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6달간에 6개월간에 예, 그 세입자를 소개해서 주인한테 소개해서 권리금 받아 나갈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한정을 했거든요, 법에서. 그러니까 이제 요 사건으로 치면은 6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그게 가능한 기간이에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그 계약이 연장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세입자가 지금 뭐 권리금 이야기를 안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맞아요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예, 그래서 그거를 이제 11월 27일 한 달 묵시객 갱신 되기 직전에 그거를 연락을 해놓게 되면은 세입자가 그걸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. 근데 이제 한 달 안에 권리금 뭐 이렇게 구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, 사실은. 그러니까 이제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세입자를 구해오는 다른 세입자를 구해오는 그게 이제 한 달 기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, 그게.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어영부영 하다가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게 내 사정상 뭐 재건축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. 사정상 계약 연장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통보를 보내놓게 되면은 세입자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뭐 월세 좀 올려드리면 안 돼요. 뭐 더 있으면 안 돼요. 이렇게 주인하고 좀 트라이를 하려고 그러잖아요, 보통. 예,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정작 이게 권리금 회수 청구권 이 부분을 놓쳐버리게 된단 말이에요. 그걸 조금 전략을 가지고 그런 전략을 가지고 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. 예. 예, 그래서 조금 실수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문자 보내는 거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제 도움을 좀 받으십시오. 네, 네. 그렇죠, 그렇죠. 만약에 이제 상대방을 내보내야 되는데 이제 권리금 기간도 이제 다 끝났고 사실 그다음에 권리금 회수 청구권 문제도 다 해결되고 했으면 그냥 나가줘야 되잖아요, 세입자는. 근데 이제 그걸 안 나가게 되면 명도 소송을 해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명도 소송은 당연히 도와드릴 수 있는데요.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명도 소송을 할 때 권리 관계를 우리한테 유리하게 만들어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, 미리. 예, 그게 훨씬 중요해요.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. 예, 그래서 그걸 잘 하셔야 돼요. 예를 들면 이제 계약 만기까지 어떤 뭐 문자를 액션을 취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하는 그런 그 부분을 자문받아서 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. 나중에 소송하는 것보다. 예,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도움을 받으세요.